안녕하세요. 지마켓 옵션 판매자교육센터 김덕주 실장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상품 등록을 12월부터 제가 하죠. 그래서 어떻게 이끌어가면 좋을까를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상품 등록을 교육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같이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인사 먼저 시작하고 하죠. 누가 제일 먼저 왔나요? 한설 사랑님, 네, 1번으로 오셨고, 그다음 이누님 바뀌신데 밖에서 일 보세요. 왜? 상품 등록 잘 하시잖아요. 원희님 안녕하세요. 경수님 안녕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정윤파크님, 그다음에 안양땡님, 경숙님, 경숙. 네, 다른 분이죠.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상품 등록을 그 강의 안으로 예전에는 좀 했었는데, 제 첫 번째 시간은 이제 창업 준비니까 듣는 분들이 대다수 이제 초보자분들, 그리고 이제 제 어떤 주관적인 견해도 좀 있었고, 그리고 창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이런 거 저런 거 해야 된다라고 설명하는 시간이라 약간 주입식으로 저 혼자 했다라고 한다면 상품도 같이 그냥 방송 느낌으로 같이 해보시죠. 그래서 뭐 아이템 하나를 선정해 갖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일단은 제가 되게 궁금한 게, 안양땡님 뭐 팔아요? 용희님 안녕하세요. 안양땡님 뭐 팔아요? 정확하게 얘기하지 말고 그냥 두루뭉실 얘기해 주세요. 안양땡님, 난 이런 물건을 팔고 있다. 이름이 어서 플로아님 안녕하세요. 네. 조명 팔아요? 조명? 조명을 그러면 그냥 난데없이 그냥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조명 중에 뭐 방등 이런 거 파시는 건가요? 방등 같은 거? 그 지마켓 옥션에 팔기 되게 힘들지 않나? 조명은? 조명 나름이겠지만 조명 쪽으로 오면 이제 LED 조명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아까 얘기했던 방등 있고, 뭐 야외 조명 있고, 거실등 있고, 레일등 있고, 매립등 있고, 무드등 있고, 뭐 수유등 있고, 뭐 다양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 다 같이 다 판다는 거죠, 그죠? 그 중에 그냥 거실등? 그러면 그냥 그거 하나 가지고서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저도 거실등을 등록해 본 적은 없는데, 그냥 하나를 랜덤으로 지정을 해갖고 팔아보는, 등록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죠. 거실등. 그래서 상품 등록을 하기 앞서서 이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짚고 이제 갑니다. 상품 등록 하시려면은 ESN 플러스 접속하셔갖고 상품 등록 2.0 이거 클릭하시면 되죠. 네. 이거 클릭하고 들어오면은 처음에 이제 물어보는 것들이 카테고리예요. 카테고리. 두 번째 물어보는 게 상품명이죠. 그리고 세 번째 물어보는 게 판매 가격이고요. 그리고 쭉 내려보면 뭐 그닥 인증과 관련한 거고, 그 외의 것들은 이제 별로 물어보질 않아요. 원산지 외에는. 노출 정보 넘어오면 이제 이미지 관련한 거 물어보는 거예요. 표면상에 이제 보여지는 거. 그래서 썸네일, 그리고 아래 내려오면은 여기 이제 에디터가 상습 페이지, 그리고 여기 상품 정보 제공 고시, 배송 관련한 거, 이런 거 이제 물어봐요. 추가 정보 쪽으로 이제 넘어오게 되면은 여기서는 사실상 건드릴 거 이거 하나죠. 가격 비교에 노출할 거니 말 거니, 쿠폰을 적용할 거니 말 거니, 뭐 요 정도가 있는 거고. 그리고 고객 혜택 광고 쪽으로 넘어오면 이제 리스팅 광고, 돈 쓸 거예요? 혜택 줄 거예요? 뭐 이런 거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총 4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이거를 등록하시는 분들이 제일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상품 등록해야지 하고 ESN 플러스에 막 들어가. 상품 등록 눌러. 그냥 준비는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야. 거기서 하나하나 이제 찾기 시작하면 제일 많이 유튜브 댓글에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거야. 상품 등록하는데 로그아웃이 갑자기 됐다. 뭐 이런 내용들. 그리고 우리는 상품 등록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준비가 안 됐다. 뭐 잘 모르니까 그럴 수 있다. 뭐 이렇게 보는 건데, 그래서 항상 처음에 저도 이렇게 등록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미리 저는 엑셀에다 정리를 하지만, 뭐 없으신 분들은 그냥 이렇게 그냥 간략하게 메모장 같은 데가 좀 정리를 하시라는 거예요. 카테고리 미리 적어놓고, 상품명 미리 작성해놓고, 그 다음에 뭐 내가 가격을 조금 높여서 뭐 네이버 노출되는 것까지 생각을 할 거다 뭐라고 하면은 이 가격이 좀 다르게 돼 갖고 책정이 좀 돼야겠죠. 그래서 높여진 가격을 할 거냐, 아니면은 나는 G마켓에 옥션에 최저가를 줄 거냐, 뭐 이런 내용들 썸네일 미리 해놔야 돼요. 1000에 그리고 이미지를 뭐 보통 한 4개까지 넣을 수 있으니까 더 넣을 수는 있는데 보통 4개 정도를 넣죠. 메인 하나에 추가적으로 뭐 옵션이 되게 많다라고 한다면은 뭐 더 넣어도 상관없겠지만 기본적으로 2.0이니까. 네. 그래서 한 3장에서 4장 정도의 썸네일, 뭐 한 장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상세 페이지, 가로 860에 세로 2580, 이게 한 개 이미지 기준이에요. 그게 용량이 하나당 10메가를 넣으면 안 되는데, 이거 사실상
뭐 신경 안 써도 되죠. 10메가를 넣으면 그건 너무 무거워요, 사실. 그리고 최대는 100개까지 넣을 수 있다는데 100개까지 넣을 거예요? 뭐 없잖아요. 네. 그리고 총 길이가 이제 4만 픽셀까지 된다라고 하니까 2580씩 자른 게 4만 픽셀을 넘지 않게, 그러면 이제 4만 나누기 2580 이 정도면 몇 개 이미지 만들어야 되는지 대충 알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내가 호스팅에 올려놓거나 아니면은 내 컴퓨터에 저장해 놔야 되는데 둘 다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또는이 아니라 그리고입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링크로도 하나를 만들어 놓고 호스팅에 올려놓고 그다음 이미지로도 저장을 해내야 내가 나중에 다른 사이트 등록을 할 때 링크를 불러오는 데는 링크를 넣고 이미지를 넣은 데는 이미지를 넣겠죠, 그렇죠? 배송지 주소 미리 따두세요. 네, 미리 그때 가서 검색하지 마요. 그다음 배송 비용도 미리 책정을 해놔야겠죠. 그죠? 요것도 이제 적어놔고 3,000원이야. 그럼 3,000원. 그리고 뭐 제주도는 보통 항공료가 3,000원. 그 다음에 도서상가는 7,000원. 뭐 이 정도로 드니까 이거 이제 미리 픽스를 좀 해놓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내려와서 내가 포커스나 프리미엄을 적용할 거야. 최초에 적용하는 건 저는 반대예요. 그래서 그 비용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상품 정보 제공 곳이 여기 들어왔는데 이제 그때 작성을 하려니까 이제 어지러운 거죠. 왜? 미리 안 적어 놓으면 그거 이제 막 다 확인하면서 해야 되니까. 보통 물어보는 게 품명, 색상, 크기, 무게, AS 담당자, 취급시 주의사항, 요게 끝이에요. 그리고 나서 내려오면 이제 품질 보증 기준인데 이거는 다 공통적으로 이렇게 넣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세팅으로 하나를 갖고 있고 내가 등록할 때마다 이걸 그냥 채워갖고 그냥 기입하는 형태를 가져가는 게 가장 빠르다라는 얘기야. 근데 이거 안 해놓으면 좀 헷갈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여정을 제가 오늘 그냥 같이 갈 거예요. 그냥 쭉 가면서. 그래서 제가 아까 누구지? 그 안양땡님한테 뭐 팔아요? 이렇게 물어봤고 조명 파신다 그래갖고 그냥 조명 중에 거실등, 키워드가 많이 나올지 안 나올지 뭐 그런 거는 상관 안 할게요. 그냥 거기에서 나오는 기준을 잡아서 이게 어떻게 작성하면 조금 더 빠르게 할 수 있는지 등등등을 그냥 설명하면서 얹히는 것까지 보여드릴 겁니다. 네. 한번 세팅 요거 네. 다시 한번 해서 안 꺼지게 해놨어요. 이제 거실등 팔 거니까 네이버 광고 관리 시스템에 우선적으로 이렇게 들어오셔서 거실등 치셔야죠. 이렇게 거실등 조회수를 뽑는 공간이에요. 네이버 광고 영역인 거고, 그리고 여기는 여기서 뽑든 저기서 뽑든 어디서 뽑든 다 똑같아요. 그래서 그냥 조회수 많이 나오는 데서 뽑는 게 좀 편하겠죠. 여기 우측에 있는 다운로드 한번 눌러줘 갖고 엑셀을 여는 거죠. 나한테 필요 없는 건 경쟁도입니다. 빼줘야겠죠. 네, 빼주고 클릭률 필요하나요? 네, 필요해요. 클릭 수가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조회수랑 그 다음에 클릭률만 이렇게 놓고서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거실등 쳤는데 김치냉장고 나왔어요. 전기장판 없애주고 조명 가장 큰 이제 카테고리죠. 이 조명을 검색했을 때 그게 과연 뭐가 나올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기본적으로 조명이라고 대분류해서 아마 잡아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 상품명에 굳이 넣으실 필요는 사실은 없는 관계. 근데 이따 확인할게요. 일단 두고 온풍기 빼죠. 스피커 빼고 무드 등이긴 한데 안 맞는 것 같긴 하지만 일단 등이니까 남겨 놓을게요. 뭐 의심 가는 애들은 그냥 다 남겨놔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빛의 조명 뭔지 모르니까 남겨놔요. 식탁 등 모르니까 남겨놓죠. 그쵸? 계속 남겨놔요. 식탁은 거실에도 포함되니까 그냥 남겨놔봐. 일단 남겨놓고 LED 등,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지워주고 스탠드 조명, 이건 스탠드는 아니니까 왠지 다를 것 같긴 한데 또 남겨놔. 그냥 계속 이렇게 좀 마음에 드는 애들은 남겨놓고 나머지 애들은 그냥 다 지워버려요. 이런 식으로. 드디어 거실등이 나왔네요. 조회수는 한 22,700. 좋은 수치예요. 좋은 수치. 많이 넘어가면 좋은 수치로 보거든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은 클릭률도 3.1, 모바일 기준으로 봅니다, 보통. 3.1 정도가 나온다라고 하니까, 이거는 생각보다 괜찮은, 클릭률을 또 갖고 있어. 거실등을 검색하는 사람이 구매 욕구도 굉장히 크다. 조회수도 크다. 괜찮은 거죠, 그죠? LED 형광, 센서 등 남기고, 무선 청소기 필요 없게 지우고, 전등 애매하지만 또 남겨놓고, 형광등 남겨놓고, 방등 남겨놓고, 벽등도 남겨놓고요. 그래서 비슷비슷한 애들이 이제 남기 시작하는데 아직도 요 옆에 보니까 조회수가 10,000 정도가 나오고 있죠, 그죠? 그러면은 그냥 계속 찾는 거예요. 아무 생각하지 말고 일단은 정리하세요. 정리하면서 뭐 국산이랑 키워드도 나왔고 간접 조명 또 나왔고 그리고 조명 쇼핑몰 나한테 필요 없죠? 지워주고 조금 내릴게요. 지워주고 LED 등 저렇게 한글로 검색하는 사람이 5,800명이나 되는데 굉장히 충격적이죠, 그죠? 그러면은 한글로 쳤을 때랑 그 다음에 영어로 쳤을 때 동일하게 리스팅을 표현해주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외장하드 1테라, 1TB가 테라인 건 아시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두 개를 검색을 했을 때 동일하게 보여주나?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실 필요는 좀 있어요. 근데 뭐 굳이 저렇게까지 하는 거를 내가 표현해야 되나 20보다 띄어쓰기에 굉장히 불편한 일이 될 수 있죠. 그죠? 단 스탠드 뭔지 몰라. 직부등 남겨놓고 또 남기고 펜던트 조명 이상하죠? 뭐 버리고 현관등 굉장히 특이하죠. 화장대 조명, 아이방 조명 이런 건 아니니까 없애주고 인테리어 거실등 추천 뭐 이런 것도 다 없애. 너무 많이 하니까 조금 피곤해져. 그리고 이제 만 이하로 떨어졌으니까 나머지는 어차피 중복된다라고 보고 나한테 필요한 키워드는 요 정도 선에서 지금 일단은 형성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죠? 요게 이제 상품명을 작성하기 위해서 내가 어느 정도 이렇게 쭉 해놓은 건데, 그러면 제일 먼저 10만 조회수를 가져가고 있는 조명 중에 얘는 G마켓에서 내가 조명을 쳤을 때, 이렇게 조명을 쳤을 때 어떤 카테고리를 표현하고 있느냐를 봐야 돼요. 그래서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셔갖고 주목할 만한 상품입니다. 여기죠. 여기가 포커스 랭크 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데인데, 얘를 하나 클릭해봐요. 클릭했고 두 번째도 클릭해. 비슷한 애인 것 같은데 세 번째 클릭하죠. 거실등 비슷한 게 나왔으니까 네 번째 클릭해요. 조명 안에서는 조명 인테리어에 조명 가구에 야외 조명 하나, 그리고 이쪽에 오니까 조명 인테리어 조명 기구의 방등이에요. 뭐가 달라진 거죠? 잘 봐봐요. 뭐가 달라졌어요? 소분류가 달라졌습니다. 그죠? 거실등은 방등 쪽으로 이제 해야 되나? 이런 이제 생각을 지금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오니까 또 트리 전구 조명, 크리스마스 용품. 얘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조명을 치면 약간 파티 쪽, 아까 크리스마스 쪽, 뭐 꽃 이벤트 이쪽이랑 그 다음에 조명 인테리어 쪽이 나오는데 나는 거실등이니까 이게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이제 없애버려요. 두 번째 검색어가 필요하겠죠? 지워주고 여기다가 뭐라고 칠 거냐면 이제 거실등. 나는 거실등을 파는 사람이니까. 거실등 하니까 여기에 지금 자동 완성으로도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등 이렇게 하니까 LED 나오고 뭐 와트도 나오고 그 다음에 쭉 내려오니까 국산이랑 아까 키워드 네이버에 있었죠. 그리고 원형 뭔가 상품의 속성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고 또 LED 거실등 뭐 150W.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런 걸 봤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일단은 봤으니까 적어놔야죠. 네, 상품명에 와트를 표현하는 거. 그 다음에 하나 뭐였어요? 그 다음에 뭐 네모냐 사각이라고 표현하겠죠? 사각. 근데 정사각형. 그 다음에 뭐 직사각형. 원형.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죠? 이런 게 하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뭐 LED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국산이란 키워드가 있었구나. 뭐 이 정도만 이제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카테고리는 조명 쪽에 대분류로 와서 소분류에 뭐로 끝나는 거예요? 방등으로 끝났다.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걸 가지고 거실등을 검색해서 다시 내려와 갖고 이제 주목할 만한 상품입니다 쪽에 오니까 아까 봤던 이상한 애들은 조금 사라진 것 같아. 그래서 얘를 하나 또 클릭하고 두 개 클릭하고 한 세 개만 클릭해도 어느 정도 이제 보일 거예요. 네, 장 스탠드 하나 나왔고 스탠드 조명이 뭔가 이상하죠. 얘는 나랑 관계가 없는 것 같아. 그리고 이쪽에 딱 왔더니 조명 기구 쪽에 방등, 그리고 이쪽에 오니까 조명 기구의 방등이래요. 그러면 거실등을 내가 팔 거야. 스탠드를 할 거면 중분류부터 달라진 거고, 그 다음에 방등, 이게 위에다 설치하는 거실등을 할 거야 라고 하면은 나는 이쪽으로 이제 빠지는 거겠죠? 그죠?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내가 알게 된 것 같아. 옥션 가야겠죠? 다시 조명 검색해요. 왜냐면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죠? 내려서 이렇게 쭉 보게 되면은 이제 주목할 만한 상품이다. 다시 왔어요. 여기. 또 비슷해. 또 클릭. 얘도 클릭. 옵션은 조금 더 뭐랄까 정확도가 조금 높은 것 같네. G마켓보다. 이상한 게 안 나오죠. 센서 등이 있는데 내가 만약에 거실 등에 약간 요 옆에 이렇게 인테리어 비슷하게 이렇게 하는 거나 그러면은 이제 저쪽으로 가는 거고, 그리고 내가 방등이야 똑같이 그냥 천장에다 하는 거야. 그러면은 그냥 무조건 방등인 거네요. 방등. 그러면 두 개 카테고리가 나왔네요. 뭐라요? 그냥 방등인 거죠. 그렇죠? 소분류를 조명기구에 이렇게 맞나요? 중분류 조명기구 맞았죠? 네. 조명에 이렇게 들어오는 게 맞구나. 카테고리는 이미 정했어. 그럼 내가 이제 상품명을 좀 만들어야 되잖아요. 거실등 안 쳤군요. 네, 거실등. 다시 검색해서 아래쪽에 쭉 내려오면 주목할 만한 상품입니다. 나오죠. 갑자기 이상한 게 나오네요. 그리고 또 클릭, 그리고 또 클릭. 이렇게 세 개를 해봤더니 얘가 이제 거실 조명. 조명 기구에 거실 조명이라는 게 또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거실등. 여기서 이제 또 하나의 발견이 나왔네요. 내가 거실등을 천장에다가 똑같이 할 건데 나는 조명기구의 방등에다 할 거야. 옥션은 조명기구의 거실 조명이 또 하나가 있어요. 나는 어느 쪽으로 할 거야 하는데 어차피 잘 생각해야 돼 이거.
어차피 여기에서 중요한 거 옵션은 이제 저 G마켓 한 거니까 G마켓 한 거니까 내가 똑같이 이렇게 따라왔는데 하나가 더 나왔다라는 거죠. 모든 카테고리가 나온 거예요. 여기에 보시면 여기 조명기구에 거실 조명이 따라온 거예요. 이렇게. 근데 옵션에서는 조명을 쳤을 때 방등이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또 거실등을 쳤을 때는 이 두 개가 또 같이 나오는데 얘는 조명에서 안 나왔었던 거잖아요. 그죠? 얘만 나왔던 거잖아. 그러면 중복으로 내가 조명이랑 키워드랑 거실등이랑 키워드에 동시에 나오고 싶다 라고 하면은 그냥 방등에다 등록을 하셔도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뭐 내가 만약에 방등의 형태가 아니라 아까 보셨던 뭐 이런 어디 있어? 요런 이게 아닌데? 요런 약간 느낌이었다. 약간 뭐라 그래? 이거를 뭐 인테리어 조명이라 해야 되나요? 뭐 직부등이라고 표현도 하네요. 뭐 이런 거였다라고 하면은 약간 식탁등 뭐 이런 거 같거든요. 그런 거 같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쪽으로 등록을 하셔야 되는 게 맞기는 하겠죠. 그런데 방등에 등록했다고 누가 뭐라 할까요? 약간 의심스럽긴 한데 일단은 그래서 G마켓이든 옥션이든 일단은 이 두 쪽에다가 다 등록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여기 넘어와서 조명이라 검색을 하고 쇼핑을 이렇게 클릭해봐요. 쇼핑을 클릭했더니 이제 LED 조명 이렇게 나오고 전등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뭐 이거는 그냥 참고 삼아 이런 것들을 같이 뭐 쇼핑 연관으로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더하기 눌러서 조명에 지금 조명 종류 중에 가장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거실등 방등 보였죠? 거실등 방등. 그 다음에 인테리어 조명 카테고리 똑같고요. 형광색, 주광색, 주백색, 뭐 전구색, 뭐 누런색이냐 아니면은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백색이냐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겠죠. 내려갖고 쭉 보게 되면 여기서 카테고리가 여기는 그냥 조명의 인테리어 조명으로 나누고 그때부터 뭘로 나누는 거예요? 뭐 무드등으로 나눈다든 뭐 조명 종류 줄 조명으로 나눈다든 뭐 이렇게 해갖고 뭐 무드등 나누고 뭐 이렇게 하는데 방등이 앞에 있고 거실등 앞에 있는데 뭐야 왜 갑자기 다 이런 것만 나와? 라고 하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조명 폭이죠. 그럼 다시 거실등으로 갈게요. 거실등 이렇게 검색을 했어요. 이제 LED 거실등, 국산 LED 거실등 어디서 많이 봤던 우리가 흔하게 이제 익숙했던 뭐 이런 키워드들 등등등등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죠. 더하기 돌려봤더니 이제 컴패트 형광등부터 해갖고 여러 가지가 또 나오고 색상 나오고 와트 나왔어요. 아래 내려볼게요. 광고 끝나는 지점부터는 뭐 어떻게 해요? 이제 여기에 조명의 거실 조명 쪽이죠. 카테고리가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카테고리가 달라지면서 이쪽으로 나오니까 네이버는 그냥 이쪽으로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LED 종류의 거실등으로 속성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방등으로 선택하거나 둘 중에 하나구나 라고 하는 걸 보는데 결국에 나는 G마켓 옵션에 내가 상품 등록을 할 거니까 기본적으로 뭐에 등록하는 거예요? 방등에 등록을 하는 거겠죠. 맞나요?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네. 그러면 내가 이제 상품명을 작성할 거예요. 자, 여기에서 조명, 무드등은 나한테 안 맞는 것 같아. 왜 이런 거는 이제 확인할 거는 이렇게 띡 한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 다시 G마켓 오셔서 무드등을 검색해봐요.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하나 사실 다 쳐보긴 해야 되는데 무드등 쳤는데 설마 거실등이 나오겠어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안 나오겠죠. 그럼 무드등은 나한테 필요가 없는 거. 그럼 비치 조명은 뭐야? 궁금해하지 말고 그냥 복사해서 넣으세요. 계속. 이게 이제 정확도 찾는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해서 검색해서 넣다 보면 달라져요. 화면이. 이거 비치 조명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그러면 얘도 이제 아닌 거죠. 그러면 다시 넘어와서 빼줘. 이런 작업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하고 스탠드 아니었으니까 아까 다르게 나온 거 봤죠? 형광색도 아니죠? 그 다음에 약간 의심되면 식탁이 거실에 있잖아 라고 해서 식탁 조명 이렇게 이제 클릭을 해보면 아까 봤던 옥션에서 봤던 약간 그 느낌 이렇게 나는데 이제 중요한 거 우린 주목할 만한 상품이니까 여기 왔는데 역시나 느낌이 확 다르죠. 여기 왔더니 이제 주방 조명 이쪽으로 빠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아까 옥션에서 봤던 어떤 판매자? 요거 거실 조명이 어떻게 보면은 여기는 G마켓은 주방 조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는 거실 조명. 그러면 느낌이 다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주방 쪽에 다는 걸 여기는 또 거실이라고 하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냥 넘어가야 돼요. 그리고 또 넘어와서 나한테 필요가 없으니까 없애주고 레일은 아니겠죠. 그러면 거실등부터 LED 형광등은 아닌 것 같고 그죠? 근데 약간 의심스러워. 다시 또 검색할게요. 여기다가 또 넣어봐요. LED 형광등 이런 식으로 넣어갖고 또 아래로 쭉 내려갖고 이 노가다예요. 어쩔 수 없어. 이 노가다 작업을 끊임없이 하셔야 돼요. 봤더니 뭐야 이거는 형광등 완전히 형광등 뭔가 중분류부터 달라졌죠. 얘도 또 클릭해 보니까 뭔가 조명 기구가 아니라 조명 인테리어 전구 형광등 쪽으로 빠진 거예요. 조명 기구가 아니라
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면 카테고리 자체가 이번엔 또 다르니까 얘는 나랑 안 맞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서 어떻게 해요? 이제 여기서도 또 제외를 시켜주는 거겠죠. 그러면 내가 LED 등에 거실 등에 그죠? 등은 어차피 중복이고, 그리고 나는 센서 등인가? 이것도 한번 얘는 근데 현관에다가 설치하는 거 아닐까요? 아이고 G마켓 어디로 갔냐? 다시 들어갈게요. 여기 다시 들어와서 센서 등을 이렇게 검색을 한 다음에 주목할 만한 상품이다 가는데 어차피 지금 광고부터가 지금 이미 틀어져 있잖아요. 그죠? 틀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도 아니구나 라고 한 다음에 센서 등도 없애주는 거죠. 그죠? LED 거실 등. 이게 끝이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딱딱 짜져 있는데 이제 LED 방등. 어차피 카테고리가 방등이었으니까 방등은 남겨두는 거고. 전등 또 똑같죠? 인테리어 조명 이건 안 맞을 것 같아요. 거실 조명 아까 아닌 거 눈으로 확인했는데 기본적으로 해놓고 어차피 거실 등, 거실 조명 이게 같은 거라고 한다면 그러면 다시 한번 또 확인하실 필요는 있으시겠죠. 그래서 또 내려와서 여기서 쭉 보니까 비슷한 게 나와. 해보는 거죠. 여기에서 거실 조명이래. 여기도 얘를 띡 해보면 얘도 거실 조명. 방등이 안 나오는 거죠. 여기서 또 거실 조명이래. 그럼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생각을 더 하셔야 돼요. 잠깐만 이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두 개에다 등록 가야 되겠구나. 조명 인테리어에 그 다음에 조명 기구에 그 다음에 거실 조명 이렇게 나가는 거죠. 맞나요? 이해가 돼요? 네. 그러고 나서 상품명이 조금 달라질 뿐이죠. 거실 조명 카테고리에 등록해 놓은 상품명과 그 다음 방등에 등록해 놓는 상품명이 서로가 달라져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엑셀로 넘어와 갖고 얘는 거실 조명 쪽 그러면 주방등이나 뭐 이런 쪽은 전부 다 저쪽으로 또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남겨놓고 필요 없는 애들 식탁등 요건 한번은 검색해 볼 필요가 있죠. 띡 해갖고 다시 여기에다가 식탁등 검색해서 아래쪽에 쭉 또 내려오다 보면은 주목할 만한 상품입니다 라고 하는 쪽에 딱 봤는데 거실 조명이잖아요. 주방 조명 이쪽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쪽에다는 이런 키워드들을 조금 쓰면서 같이 가져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품명에다가 일단은 내가 넣을 때 뭐뭐 넣을 거야 라고 하면은 여기에 지금 일단은 LED 먼저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실등이라고 하는 키워드, 방등 키워드는 넣을까 말까인 건데 LED 방등이라도 검색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 상품명에 좀 넣어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LED 국산이면 국산 LED 뭐라 해야 돼? 방등? 네, 요런 식 방등 그리고 거실등 방등 그리고 여기에다가 내가 뭐 와트 정도를 넣어준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원형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넣어준다든가 네. 추가적으로 내가 저 엑셀에서 봤던 키워드들을 쭉 넣어놓은 다음에 여기에서 나오는 중복되는 카테고리를 찾아내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상품명이 완성이 되면 그 완성된 상품명을 그대로 남겨두는 거겠죠. 그죠? 그리고 내가 거실 조명에 등록할 거야 라고 하면 여기다가 하나 넣어놓은 다음에 아까 키워드 뭐예요? 거실 조명이었죠? 그죠? 네. 그 키워드를 그냥 하나를 더 추가로 해주는 거죠. 거실 등 그리고 여기다가 거실 조명이니까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방등은 아니니까 빼주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넣어주는 거겠죠. 그래서 거실 조명에 넣는 카테고리와 그다음 방등에 넣는 카테고리가 상품명이 조금씩 달라져서 나오는 거. 그리고 나서 옥션도 실제로 그런가 눈으로 확인하신 다음에 집어넣는 거. 이렇게 이제 신경을 쓰시면 좀 될 것 같고. 잠시만요. ESM 플러스 이거 좀 다시 하고. 이걸 넣었어요. 그럼 썸네일 내가 넣을 거 내가 미리 다 해놨고, 그래서 상품 가격은 얼마 정도에 내가 넣을 거냐라고 하는 걸 미리 좀 책정을 해놔야겠죠. 이거 이제 일단 가격 가서 이야기를 할게요. 그다음 페이지 미리 다 만들어놨고 배송지 나왔고 배송 비용 나왔으면 더 이상 건드릴 게 지금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넘어온 다음에 아이디를 일단 선택을 하셔야겠죠. 난 여기다 등록할 거고 난 여기다 등록할 거야. 선택이 다 끝났다라고 하면 여기다 조명이라고 검색을 이렇게 넣는 거죠. 넣으면 알아서 이런 게 쭉 나올 거고 홈 인테리어의 전구 뭐 이런 것도 나오고 LED 모듈 뭐 거실 조명 방등이니까 거실 조명을 먼저 할 거면 여기다 하는 거고 방등을 할 거면 여기다 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방등을 넣고 방등 넣은 다음에 아래쪽에 쭉 내려오면 자신감 있게 열어요. 대형차는 괜찮아. 조명 인테리어 뭐 알아서 선택이 됩니다. 이 다음부터는 이렇게 넣고 그다음 여기에서는 이런 애들을 이런 식으로 넣어주는 거죠. 그럼 카테고리 선택이 이제 완료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이제 조명기구에 뭐 다른 쪽에 등록을 할 거야 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ESM 여기를 다르게 해놓고 거실 조명 선택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또 W를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게 되는 거겠죠. 근데 미리 내가 어느 정도 파악을 다 해놓은 상태다라고 하면 굳이 내가 여기서 하나하나 선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 조명이라고 해놓은 다음에 나한테 어울리는 쪽이 어디냐라고 하는 걸 미리 찾아놓고 그냥 선택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카테고리 넘어가고요. 쭉 넘어오고 내려서 네, 이제 상품명, 브랜드 이렇게 하는데 브랜드가 없으신 분들은 안 넣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내 거 한번 넣어보고 싶어요 해도 뭐 안 나오실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제 거는 이렇게 하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외에 뭐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하나를 그냥 딱 지정해 갖고 뭔가를 딱 넣었는데 없습니다. 그럼 이제 안 나오는 거야. 안 넣는 거야. 예, 굳이 넣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다 이제 검색용 상품명 이런 것들을 넣으실 때 미리 다 해놨으니까 아래쪽으로 쭉 내려갔고 방등 쪽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쭉 넣고서 쉼표를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여기다가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럼 검색용 상품명 있고 프로모션명 상품명이 있는데 둘 중에 뭐 채워야 돼요? 라고 하면 얘 검색이 안 걸린다라고 지금 이미 돼 있잖아요. 그래서 물건을 파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은 여기는 웬만하면은 안 넣으시는 게 맞아요. 안 넣으시는 게 맞고, 그리고 여기에다가만 아까 뭐 150W였으니까 155W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넣어주고 그냥 원형이라고 넣어주면 끝나겠죠. 그러면 이거랑 서로가 막 조합되면서 상품명을 그냥 형태소 형태소 조합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상품명이 작성되는 거고 50바이트 25자 띄어쓰기만 가능한 겁니다. 여기까지 넣었다라고 하면은 아래쪽으로 내려오는데 만약에 옥션의 상품명을 좀 다르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 두 개를 여기에서 등록 안함으로 선택하셔갖고 다 따로따로 등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일을 두 번 하게 되는 거죠. 좀 귀찮긴 하지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상품명을 작성했다라고 하면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판매 가격 얘를 넣어야 돼요. 판매 가격. 이 판매 가격은 넣으실 때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 내가 만약에 이렇게 놓을게요. 판매가를 1만원으로 동일하게 내가 다 등록을 한다라고 치면 방등 하나예요. 1만원으로 내가 다 등록을 할 거야. 이렇게 해놨더니 G마켓 그 다음에 옥션 그리고 11번가 그리고 예를 들어 뭐 쿠팡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고 칠게요. 그러면 이게 이제 가격 비교에 노출이 될 때는 쿠폰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이게 한 6에서 한 7% 정도가 쿠폰으로 적용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얘가 6에서 7%를 하면 옥션에서 7에서 8%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걸 본 11번가가 8에서 9%를 할 수도 있고요. 쿠팡은 쿠폰 적용을 하지 않아요. 네,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는 내가 주기 전까지 쿠폰이 적용되지가 않죠. 그죠? 그렇다라는 얘기는 네이버의 가격 비교 혹은 단화와 애누리의 표현이 될 때 쿠폰이 되기 때문에 이 사이트들이 이제 최저가로 표현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력으로 밀고 갈 거야 라면 전체 다 동일가를 주겠지만 그렇지 않고 나는 가격 비교의 최저가를 되게 우선시한다 라고 하면 이 가격이 조금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최저가를 줄 사이트 플러스 그 다음에 쿠폰의 적용가 요렇게 해갖고 이거를 판매가로 설정을 일단은 해두시는 게 좋아요. 일단은 처음이니까. 네, 처음이니까 이런 식으로 쭉 등록을 해놓고 쿠폰이 적용되는 것들을 보고 최종가를 맞춘다던가 그 이후에 뭐 여러가지 것들을 확인을 해본 다음에 이거를 그냥 10,000원으로 해도 될지 아니면은 이거를 12,000원으로 유지를 해야 될지 등등등을 좀 파악을 하셔야겠죠. 그죠? 그래서 처음에 내가 등록을 하실 때는 일단은 내가 10,000원으로 했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12,000원 정도에 그냥 등록을 해 두시는 걸 전 추천을 드릴게요. 네, 요렇게. 그리고 아래쪽에 내려와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인 건데 주문 옵션이 뭐 오늘도 댓글에 달렸더라고요. 주문 옵션이 사용이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각각의 뭐 사이트마다 들어가셔서 이제 확인을 해보셔야 되기는 하지만 카테고리 들어가셔서 주문 옵션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용해야 됩니다. 이렇게 눌렀는데 만약에 이걸 눌렀는데 만약 라디오 버튼이 아예 활성화도 안 되고 선택 자체도 안 되고 막 그런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옵션을 설정을 못 하는 거야. 네, 이쪽 방등 쪽 카테고리는 주문 옵션이 색상과 사이즈를 선택할 수 있네요. 색상, 사이즈 나 할게요. 이렇게 해놓은다 여기에다가 그걸 넣는 거겠죠. 이제 옵션 같은 거를. 그러면 아까 주광색이 있었고, 그죠? 주광색, 그 다음에 백색, 뭐 이런 것들이 있었으니까 하나씩 넣는 거군요. 네. 주광색 이런 식으로 넣으면은 여기 이제 나오죠. 근데 이제 여기 없으니까 여기다가 주광색 이렇게 직접 입력해서 추가 하면 여기에 들어가는 거야. 다시 눌러갖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백색 눌러서 다시 한번 추가를 하게 되는 거야. 이게 색상 선택이겠군요, 그죠? 네,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갖고 하나 다 추가하신 다음에 사이즈도 이거 또 눌러야겠죠? 사이즈가 있나요? 이게 대중소가 있네요. 네. 약간 애매한데 대중소는 없으면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일단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추가를 했다라고 하면 이게 끝난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저장을 꼭 누르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생겨요. 이걸 안 누르고 그냥 넘어가면은 이게 아예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여기 설정이 완료가 됐다라고 한다면 이제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는 겁니다. 쭉 내려오시고 추가 구성을 사용해야 됩니다. 라디오 버튼 아예 설정 안 되는 거니까 추가 구성 못 설정하는 곳이죠. 그죠? 그리고 내려오면은 구매 혜택 사은품 덤 이거 뭐 안 줄 거면 안 주는 건데 사은품을 여기다 이제 적어 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인증 정보가 있으시면 인증 대상이죠. 보통 방등은 다 그러니까 여기다 인증번호 넣으시고 조회하면은 나올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상세 페이지에 별도 표기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여기에다가 별도 표기 선택을 하시는 거고요. 네. 뭐야? 무슨 일이에요? 2.0 이거 2.0이죠. 2.0 상품 등록하는 거예요. 1.0은 뭐 가르쳐 주면 안 돼요. 일단은 정책상에서. 그래서 2.0 등록하고 있는 거예요. 2.0은 카테고리에 따라서 그죠? 주문 옵션을 설정할 수 있는 것과 설정할 수 없는 것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는 거죠. 그러게 형태가 있으면 좋죠. 그러니까 원래는 속성이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속성이 좀 있어갖고 뭐 아까 보셨던 그 여기 부분처럼 위로 올려보면 여기 좀 나눠줘야 되는 게 좀 필요하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 형태 여기도 없네요. 형태는 그런 것들을 좀 넣어주시면 좋은데 그게 이제 없으니까 어떻게? 아까 상품명에다가 넣어줬잖아요. 어딨어? 여기 있잖아. 원형, 이런 거. 직사각형, 정사각형 이런 것들 여기다가 이렇게 넣은 거죠.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네. 네, 화면 이렇게 돌렸나요? 미안합니다. 네, 이렇게 넣어준 거고 여기에도 속성이 이제 없는 거죠. 버튼 잘못 눌렀어요. 네, 이렇게. 그래서 지금 짜놓은 거 기준으로 해갖고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예상을 해갖고 넣어놓은 거니까 뭐 검색을 시킬 건 검색이 시키고 선택할 건 선택을 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네, 어려운 게 아니죠. 이렇게 이제 넣어주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아래쪽에 쭉 내려와서 인증이 필요한 것들은 다 넣어주셔야 돼요. 근데 상세 페이지 하셨으면 이렇게 하는데 웬만하면은 여기에다 사실 넣어갖고 뭐 안전인증 받은 거다 번호 넣고 조회 눌러갖고 정확한 값을 넣어주는 게 정석입니다. 네, 정석이에요. 그래서 상세 페이지에 했다라면 뭐 이렇게 넣으시고요. 뭐 둘 중에 하나 하시면 되죠. 넘어가야 이제 등록이 완료가 되니까 넘길게요. 그다음 국산에 그다음 뭐 이게 뭐 대전에서 만든다 그럼 대전에 뭐 어디 뭐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선택을 하셔가지고 뭐 다음 단계 이동 누르셔도 되고 위에서 탭을 설정하셔도 돼요. 이미지는 1000에 1000짜리를 그냥 등록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죠? 2MB 이하를 넣어야 된다고 하니까 썸네일은 아까 기본 한 4개 정도만 준비하시면 된다 그랬잖아요. 요걸 쭉 넣어주시는 거고 그리고 에디터 쪽에서 이렇게 띡 눌러보면은 이제 두 번째로 물어보는 게 뭐냐면 거의 대부분 요 사진 버튼을 눌렀을 때 PC에 저장된 걸 가져올 거냐 아니면 호스팅을 가져올 거냐 이렇게 물어봐요. 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PC에도 저장을 해놓고 호스팅에도 저장을 해놔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만약에 11번가에 그냥 HTML 소스를 넣는 쪽에 상품 등록을 할 거다라면 이 호스팅을 그대로 사용하실 거고 그리고 내가 스마트 스토어에다 상품을 등록할 거다 뭐 쿠팡에다 내가 등록을 할 거다라고 하면은 내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그 이미지를 불러오실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컴퓨터에 저장해 놓은 것과 그 다음에 호스팅에 저장해 놓은 거 이게 두 가지를 다 하시는 게 맞다. 그럼 호스팅을 클릭해 보면 여기다가 업로드를 해 놓는 건데 뭐 만드는 방법은 당연히 여기에다 처음에 들어오시면 이거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폴더 추가 이렇게 누르셔가지고 폴더를 만들어야겠죠. 그리고 이름을 적어주는 거죠. 방등이요. 네. 웬만하면 한글로 하시면 안 되는데 그냥 요즘은 다 되니까 네, 방등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요. 업로드 눌러보면은 내가 저장해 놓은 이미지들이 이렇게 막 있을 거 아니에요. 감성 소구 눌러갖고 전송 시작을 누르면 이미지가 이런 식으로 들어와요. 그럼 이걸 따다가 이제 태그 복사하면 이게 이렇게 나오는 거네. 이미지 src 이런 걸 긁어다가 이제 11번가 이런 데들에 막 넣는 거고요. 그죠? 그리고 이미 저장되어 있는 것들은 그냥 사용하시는 거고 그냥 얘 선택 완료 누르면 여기에 이렇게 이미지가 들어가는 거야. 그래 내가 요거를 내 컴퓨터에 저장해 놓고 할 거야 호스팅에 할 거야 이런 고민하지 마요. 그냥 호스팅에도 올려놓고 내 컴퓨터에 저장해 놓은 거를 불러오기도 하고 네, 두 가지 다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 네, 꼭 그리고 내가 이미지를 일괄적으로 수정해야 될 일이 많다.
뭐 소스를 수정해갖고 덮어치기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호스팅이 훨씬 편한 겁니다. 호스팅으로.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도 이미지 호스팅에 올려놓고 이미지 호스팅을 사용하시는 걸 권장드리지, 이걸 가지고 무조건 내 PC에서 편하니까 가져오세요 이렇게 설명하고 싶진 않아요. 어렵더라도 무조건 호스팅에 업로드를 먼저 해놓고 그 소스 값을 따오시고, 만약에 내가 일괄적으로 뭐 상품을 여러 개를 막 등록해놨을 거 아니에요. 똑같은 이미지를 써갖고 여러 개를 막 등록해놨다라고 하면은 여기 들어와서 이 이름을 덮어 씌우게 하면 전체 사이트가 그냥 다 바뀌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거를 내 컴퓨터에 불러온 이미지로 그냥 해버리면 그 이미지 수정을 들어가서 일일이 다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굉장히 불편한 일이 생기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에디터를 활용을 하실 때도 호스팅을 사용하시는 게 우선적이다.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실 거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면, 어차피 방송 다시 보시는 분들 계실 거니까, 가로는 860입니다. 세로는 한 개 이미지당 2580 맥스예요. 이걸 넘어가시면 안 되는데, 저도 해보니까 이 80을 꽉 채우는 것보다는 2550이나 2530 혹은 그냥 2500으로 제작을 하는 게 훨씬 더 낫더라고요. 더 낫고, 그 총 길이가 이제 4만 픽셀이니까 계산기 한번 꺼내볼까요? 몇 개 들어가나? 나도 기억이 안 나요. 저도 계산기 4만 나누기 2500 몇 개? 16개 이미지 정도 들어간다는 거죠. 그죠? 그럼 16개 컨텐츠가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총 100개까지 넣을 수 있다라 했는데 억울하네요. 16개 맥스로 채웠을 때 2500 기준입니다. 2500 기준으로 한 16개 이미지를 넣을 수 있는 거고, 링크 또는 이미지라고 했는데 두 개 다 하지만 우선순위는 링크가 맞다. 이미지 호스팅이요. 이미지 호스팅 이렇게 올려놓고 오는 게 맞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고, 내려와서 이제 발송 정책이에요. 이 발송 정책은 들어오시면 뭐 아무 판매자나 들어가도 이런 게 나오죠. 16시 이전 시 오늘 출발 예정 해갖고 CJ 택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설정하는 공간이, 잠시만요, 위로 올라가 다시 좀 리셋 좀 할게요. 로그아웃 될까봐. 이건 뭐 우리 시청자들이 알려준 팁이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뭐가 이게 리셋된다, 이렇게 리셋된다. 기억하세요. 이렇게 나오고 이제 15시 이거 설정하는 건데, 관리를 먼저 클릭해요. 내 배송이 마감이 15시면 포장을 보통 몇 시에 끝내세요? 한 12시 정도까지만 받고 포장을 마감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문 들어오는 거를. 그러면 내가 15시다. 택배 아저씨가 오는 시간이 그러면은 12시로 마감을 친다 라고 했을 때 신규 등록 눌러놓은 다음에 당일 발송이죠. 그러고 나서 12시까지 주문 들어오는 거를 당일 발송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저장을 눌러보면은 그 정책이 이제 생기는 거고, 그걸 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선택을 하는 거겠죠. 이해되시죠? 이렇게. 그러면 다른 것도 있잖아요. 관리 눌러보면 막 다른 것도 있잖아요. 뭐 다르게 생성하면 안 되나요? 이건데 뭐 배송 여건에 따라 이거는 좀 달라질 수는 있지만, 눌러보면 순차 발송 있고 해외 발송 있고 요청일 발송 있고 주문 제작 발송 있고 발송이 뭐 되게 특이한 케이스잖아요. 사실은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은 뭐 끝까지 거의 대부분은 당일 발송이어야 되고, 보통 택배의 이 발송 시간이 뒤로 밀릴수록 더 고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뒤로 밀려고 하는 게 일반적인 그 판매하시는 분들의 성향이에요. 그래서 이걸 내가 어디까지 밀 거냐라고 하는 거는 너무 타이트한 것도 좀 그러니까 현실에 맞게 하는 게 적당하겠지만, 택배 계약을 할 때 미리 조금 뒤로 보내놓는 게 좋겠죠. 그렇죠? 그런 비용도 좀 저렴하고 내고도 잘 되고, 그 다음에 좀 더 저 시간이 뒤로 밀려있는 택배사를 선택하시는 게 조금 더 현명한 방식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 판매를 위해서 이렇게 이제 설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2시 이전까지는 무조건 당일 발송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주 도서 산간 지역 배송용 가능. 그리고 택배죠. 그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계약하신 택배를 선택하시면 되는 거고요. 퀵이나 우편이 되시면 넣는 건데, 뭐 일반 우편은 보통은 뭐 스티커 파시는 분들 아니면 이건 좀 힘든 것 같고, 퀵 서비스 된다라고 하는 건데 뭐 굳이 그걸 할 필요가 있을까요? 굉장히 귀찮습니다. 설정 안 하시는 거죠. 그냥 추천을 드릴게요. 노트북 파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출하지를 이제 선택하는 거, 여기가 이제 약간 애매해요. 애매합니다. 한번 보고는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일단은 관리를 클릭해요. 관리를 클릭하고 여기에 지금 신규 등록 수정 관리 이렇게 돼 있으니까 막 이런 식으로 해갖고 막 입력을 막 해놓은 다음에 신규 등록하면 다 사라져요. 그래서 다시 관리를 누르시면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무조건 판매자 주소록 누르는 겁니다. 누르시고 나서 여기다가 넣는 거죠. 뭐라고 할까요? 서울 IT 직업 전문학교 여기 있는 곳이에요. 넣고 어차피 똑같으니까
우편번호 찾기 해갖고 여기 주소를 제가 모르는데 일단은 역삼동 826-24 예전이죠, 그죠? 네. 왜 안 나오니? 나왔다. 37 여기요. 선택을 한 다음에 세부 정보를 이제 넣겠죠. 이렇게. 이렇게 넣고 전화번호를 넣을 거예요. 만약에 내가 난 유선을 없는데요. 그러면 핸드폰 번호 넣으세요. 네, 핸드폰 번호 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234 1234 뭐 제 번호를 넣을 수 없으니까. 그리고 옆으로 넘어와서 뭐 똑같이 넣어주는 거죠. 약도 하실 필요 없습니다. 필수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려와요. 그리고 나서 얘를 기본 방문지로 등록. 반품 주소도 내가 같으면 등록인데 그렇지 않으면 해제입니다. 저장을 누르면 이 저장한 목록이 이렇게 위로 올라와요. 여기 쭉 올라왔죠? 올라오면 선택해서 선택해. 그러면 이게 드디어 여기에 들어온 거예요. 우리 이제 아까 눌렀을 때 막 새로 고침됐던데. 똑같이 여기다가 이름 넣어주고 출하지명 똑같죠? 똑같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배송비 중 가장 작은 값으로 부과를 한다는 얘기는 무슨 내용이냐면 무료 배송과 착불 선결제 상품이 있어. 그러면 무료 배송이 큰 값이고 착불 선결제 2,500원이라고 설정해 놓으면 만약에 그 유료 배송은 그 작은 값으로 이제 부과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만약에 고객이 아니다. 무료 배송이 더 작은 값이죠. 그죠? 네. 작은 값이고 2,500원 돈을 받는 거니까 이제 최대 값이죠. 그래서 작은 값으로 부과한다라고 하는 건 무료 배송 상품과 유료 배송 상품을 동시에 고객이 장바구니에 담았다. 예를 들어 그러면 무료 배송이 적용된다라고 하는 게 작은 값으로 부과합니다. 근데 난 그게 싫어. 큰 값으로 부과할 거야. 라고 하면 무료 배송과 그 다음에 유료 배송 상품을 같이 장바구니에 담아서 구매를 할 때 2,500원을 무조건 결제를 해야 된다. 이게 큰 값으로 부과인 겁니다. 근데 고객이 싫어하죠. 그렇기 때문에 거의 판매자들이 배송비 중 가장 작은 값으로 부과를 선택합니다. 거의 대부분. 도서상간 추가 배송비 설정 제주도 아까 항공료가 보통 3,000원, 도서상가는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맥스 한 7,000원 이렇게 늘어주시고 기본 출하지로 설정해서 저장을 누르시게 되면 이제 이게 어디로 올라가냐면 요쪽으로 이제 올라온 거예요. 어디가 있을까? 너무 많네요. 요 어딘가에 이렇게 쭉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여기를 이제 클릭하셔갖고 이제 선택해서 보통은 이런 식으로 넣어주는 형태를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그 목록이 이제 여기 이렇게 쭉 나오는 거예요. 어려워요. 배송비 설정하는 게. 딴 사이트보다 확실히 어렵고 복잡하게 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꼭 하나만 기억해야 되는 거 관리 누르고 아무 생각하지 말고 판매자 주소록을 누른다. 그냥 이것만 기억하면 그냥 순차적으로 다 해결이 됩니다. 갑자기 질문이 좀 나왔네요. 배송비 관련해 질문이 있습니다. ESM에서 수량에 따라 배송비 추가되는 것은 안 되나요? 언제쯤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건 저도 모릅니다. 개발이 제가 봤을 때는 내년부터 들어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대형 제품 나갈 때 8,000일 때 묶음 배송 안 하면 되겠군요. 무슨 얘기야? 나갈 때 8,000에 묶음 배송. 그렇죠. 만약에 안 하고 최대값으로 부과를 하게 되면은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아예 내가 묶음 배송 안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한 개 상품 나갈 때마다 8,000원씩 붙는 거겠죠. 그리고 정상은 님이 로젠 3,800원으로 인상돼서 지금 배송비 수정하고 있어요. 어지러운 일을 하고 계시군요. 이는 리님, 그다음 무료 배송은 아직은 버거워요. 그렇게 되고 있죠. 그죠? 요즘에 로젠 택배 배송비 인상됐어요? 슬프네요. 그죠? 아주 슬픈 일이 자꾸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들 배송비 및 원가 인상 맞아요.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이슈. 그 다음에 환율 인상 이것도 이슈. 그 다음에 그 수입하시는 분들은 물건 오는 그 물류 비용이 엄청 올라갔죠. 그죠? 컨테이너 잡는 것도 힘들고 배편도 마땅치 않고 막 이런 것들이 있고 국내 이제 내류 분송비가 이제 유류대가 올라가면서 같이 또 올라갔죠. 그러니까 안 오른 거 없어요. 다 올랐어요. 판매가를 올리세요. 빨리 올려요. 안 올리면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1, 2월경에 한 번 더, 맞아요. 1월 되면 올린다는데 그게 이제 순차적으로 원래 한 번에 올릴 거를 4분기에 한 번, 3, 4분기인가 한 번 올린 거고, 그다음에 1월에 가면서 하는 거니까 50% 올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미리 올려놨어요. 그거 그냥 아예 그냥 한 거에 내년에 있을 거 그냥 싹 다 올려놨어. 올려갖고 그냥 받아요. 고객은 모르죠. 뭐 어떻게 할 거야. 다 대인플레이션 시대 가격 올리는 분이 없어요. 맞는 얘기입니다. 다 같이 올리면 좋은데 어떤 판매는 2,500원을 유지하니까 그 눈치 보면서 살지 마요. 그냥 자부심을 갖고 올리세요. 그냥 자존심 그냥 나는 올리겠어 이렇게 마진을 많이 봐야겠죠. 넘어갑니다. 지금 몇 시죠? 상품 등록을 그 교육을 안 해봤더니 44분이네 벌써.
이제 두 번째 탭을 하고 있는데 뭐 다음번 거는 이제 뭐 술술 넘어가는 거니까 자 내려왔어. 이제 묶음 배송비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제 배송비를 설정하셔야 돼. 템플릿 신규 등록 이걸 눌러요. 단순하게 나오잖아요. 무료, 유료, 조건부 무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건부 무료는 얼마 이상 사면 무료 배송. 이거 외에는 뭐 굳이 하실 필요가 없는 상황. 무료 아니면 유료겠죠? 그래서 뭐 무료는 볼 필요도 없고요. 유료 뭐 계약하신 택배비를 넣으면 돼요. 3,000원 요렇게. 근데 우리 진짜 판매자들이 좀 속상한 게 택배비만 딱 넣잖아요. 근데 택배비만 사실 넣으면 안 돼. 이 배송비잖아요. 배송비. 택배비 금액이 아니라 배송비 금액이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상 택배비에 플러스로 뭐가 들어가면 박스비 들어가고 포장비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그것까지 다 합쳐갖고 예를 들어 내가 뭐 2,500원이 지금까지 뭐 국룰이었다 치면 2,500원이면 내가 뭐 박스랑 비닐 포장까지 해서 한 300원 정도 더 추가된다. 그럼 뭐 내가 그리고 뭐 테이프도 쓰고 하니까 한 3,000원 원래 이렇게 책정해야 되거든. 야 근데 그냥 딱 이렇게 넣고 만다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좀 속상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뭐 어쩔 수 없죠. 그죠? 3,000원 이렇게 해놓고 요즘에 누가 착불해요. 그냥 선결제만 가능. 네 싫어요. 착불 하지 마요. 그냥 선결제만 가능 딱 해놓고 끝내는 거. 조건부 무료 같은 경우에는 3,000원인데 내가 이거를 뭐 3만원 이상 사면 구매 시 이제 무료를 하겠다. 근데 이거는 어떤 패턴이냐면 뭐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방등 쪽 보고 있었으니까 방등을 한번 사는데 사람들이 안방 거랑 거실 거랑 그 다음에 작은 방 걸 한꺼번에 사더라. 그럼 사이즈는 다 똑같다고 치고 3개를 사니까 내가 아까 10,000원짜리를 판다라고 쳤을 때 한 3개 정도 사는 게 막 눈으로 보여. 타 판매자 거 후기를 보면 알거든요. 아이디가 이제 후기에 막 똑같이 나오니까 3개 정도 사는 것 같아. 그러면 3만원은 결제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객단가를 높이기 위해서 내가 3만원 이상씩 구매 시 무료 이렇게 해놓은 거야. 근데 나는 3만원 사도 3개씩 사는데 나는 배송료 걔가 무조건 냈으면 좋겠어. 그러면 이제 35,000원 이상 구매 시 무료 뭐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하는 거야. 네. 그럼 이제 구매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이걸 좀 마케팅적으로 활용을 할 수도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이제 확인을 누르면 이제 또 이제 완료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제 배송비가 여기 이제 포맷이 쭉 나오면 그 중에 맞게끔 약간 이렇게 선택을 해두세요. 만들어두세요. 미리미리. 이렇게 만들어놓고 선택을 해주시면 좋고. 넘어왔어요. 판매자 주소록을 이렇게 딱 클릭했는데 아까 내가 출하지랑 똑같으면 여기 들어왔잖아요. 요거 이제 선택해갖고 그냥 선택하면 끝이에요. 근데 출하지가 달라. 반품지가 그냥 아예 다른 거야. 그러니까 반품지가. 그럼 다시 눌러요. 근데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다시 또 입력을 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저장을 누르면 이 밑에 또 떠요. 여기 위에. 그럼 그거를 이제 선택하시는 거예요. 이건 이제 쉽죠. 네, 이건 되게 쉬운 거예요. 이렇게 이제 쉬우니까 이제 반품지를 또 따로 등록하셔갖고 여기서 이제 개별적으로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내가 이제 뭐 3,000원을 내가 위에서 택배비로 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이제 나오죠. 파란 거만 읽으면 돼요. 파란 거. 화면 키워드릴게요. 수거 택배사는 구매자가 보는 페이지에 배송받은 택배사로 노출됩니다. 반품 교환 택배사 중 대한통운 택배는 뭐 CJ, GLS 택배로 서비스 통합되었습니다. 우리 신경 쓸 게 아니죠. 구매자가 반품 교환 신청 시 계산되는 반품 교환 택배비는 원 배송비와 반품 교환 배송비의 합계 금액입니다. 뭔 얘기예요? 예시가 써 있죠. 원 배송비가 2,500원이면 상품 구매 시 구매자가 이미 살 때 2,500원을 결제했다. 반품 배송비는 3,500원. 판매자가 만약에 설정을 3,500원으로 했다. 그럼 반품 택배비는 2,500원 더하기 3,500원이 돼서 6,000원이 될 거다. 그래서 여기다가는 당신이 실제로 받는 반품 비용만 넣으면 위에서 당신이 유료 배송을 설정한 이 값에 더해져서 나올 거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안 그래요. 네, 제가 안 그래. 그리고 원 배송비가 무료인 경우 G마켓은 반품 배송비 곱하기 2, 옥션은 원 배송비가 2,500원으로만 계산됩니다. 제가 그래서 엊그저께 이거 설명을 할 때 6,000원, 만원을 설정을 해서 맥스 7,500원까지만 설정이 된다고 했잖아요. 뭔 얘기인지 알죠? 그래서 만원을 설정해 놓으면 이 반액 값이 배송비 5,000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 기능상에서. 그리고 나머지 5,000원을 이제 더 받아줘야 되는데 옥션은 원 배송비가 2,500원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맥스 7,500원이 계산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리고 G마켓도 이렇게 설정을 해놓으면 2,500원 하면 5,000원 받던데? 네. 그래서 내가 만약에 6,000원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3,000원을 이렇게 입력을 해놓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 안에서도 2,500원을 해놓으면은 네. 그렇게 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반드시 잘 입력을 하셔야 된다. 어차피 내가 최초 설정한 금액이 이 금액과 이 금액이 같아 6,000원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 정보 쪽으로 이렇게 넘어와서 나머지는 설정할 필요가 없는데
필수가 아닌 것 중에 그래도 쓸만한 기능 중에 하나가 이제 판매자 관리 코드예요. 안 쓰셔도 상관없어요. 이건 관리 코드인데 이거는 예를 들어서 내가 상품명에다가 이렇게 작성을 해놨잖아요. 예를 들어서 국산 LED 거실병 150W 원형이잖아요. 요거야. 근데 주문 들어온 거를 내가 다운로드를 받아갖고 택배사에다가 엑셀 그 편집해갖고 넘겨주거나 아니면 나도 그걸 봐야 되잖아요. 상품명을 보면 조금은 헷갈려요. 그래서 추가 정보 쪽으로 넘어와서 여기다가 LED 방등, 만약에 뭐 별도 관리하는 물류 코드가 있으시면 플러스 뭐 물류 코드를 좀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물류 코드 하나를 넣어주고 뭐 끝내신다거나, 아니면 난 물류 코드가 없어 그러면 LED 뭐 이런 거 안 넣어도 돼. 원형에 자기가 알아볼 수 있게 원형에 180W짜리 백색 이렇게 넣어놓으면 백색의 원형에 180W가 그 관리자 코드 엑셀에 쭉 하고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발송 예정인 데서 전체 주문 엑셀 요거를 띵 누르고 나서 확인 누른 다음에 주문별 다운로드를 누르게 되면 여기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다 관리 코드라고 검색을 해볼까요? 관리 코드. 네, 여기 비어 있죠. 상품 등록할 때 내가 그 관리 코드를 비워 놓은 거야. 근데 내가 만약에 이걸 넣어놨다라고 하면 여기가 쭉 하고 채워져서 나올 거야. 내가 입력한 값 그대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2.0 기준으로 해서는 상품명 기준으로만 무조건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생각보다 힘들 수 있어요. 왜냐면 막 가공을 해야 되잖아요. 상품명은 형태소를 조합해서 만들어 놓은 어떤 조합의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옵션의 값이랑은 조금 다른 개념이죠. 그렇기 때문에 판매자 관리 코드 쪽에다가 넣어놓고 요 값을 그대로 옵션 값으로 활용을 하시면 되죠. 네. 조금 어려운 얘기였는데 나만 알아볼 수 있는 그 값을 여기다가 넣어놔라. 뭐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쭉 완료를 했고 뭐 유효일 제조일자 예전에는 조금 필수에 해당했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네, 넘기고. 그리고 뭐 식품이나 이런 것들은 좀 넣어주시면 좋은데 내가 오래 팔다 보면 사실 제조일자 내가 이거 넣어놓고 매번 수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은 잘 안 넣고 보통 유효일을 넣는데 유효일도 가까워지면 또 수정을 해야 되니까 그냥 안 넣는 게 그냥 마음 편해요. 그리고 여기 이쪽으로 쭉 와서 가격 비교 사이트에 넣을 거냐 넣지 않을 거냐 이 얘기예요. 아까 뭐 얘기했었냐면 우리가 이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어디였냐 가격 이야기할 때 여기군요. 네. 판매가 10,000원에 내가 작성을 했을 때 가격 비교에 적용되는 값, 이 쿠폰의 적용값 요거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통은 이런 식으로 막 적용을 한다. 사이트들이 가격을 좀 경쟁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쿠폰의 적용값을 내가 넣을 때 10,000원으로 넣어 놓으면 이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싫어 라고 하면 나는 가격 비교에 노출을 안 할까? 난 쿠폰도 적용하고 싶지 않아. 그럼 등록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이트 부담 지원은 해도 된다. 뭐 이런 거겠죠. 그죠? 그런데 이게 옥션만 이렇게 되고요. G마켓은 이 라디오 버튼을 바꿀 때마다 이게 같이 바뀌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이거 같이 바뀌어요. 그래서 나는 등록하겠습니다. 만약 적용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 내가 옥션에 등록해 놓은 그 금액이 그대로 가격 비교 사이트에 노출되는 거예요. 요거군요. 여기 사이트 부담 지원이니까 요거요. 여기 이제 구분이 될 수 있어요. 근데 G마켓은 이걸 선택하고 이걸 선택하면 요 밑에 지금 활성 안 되지 같이 이렇게 무조건 이 디폴트 값 따라다닌다는 얘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옥션만 이게 가능해서 웬만하면은 내가 뭐 쿠폰이 적용돼서 최저가로 표현되는 거 이거 내가 싫다 라고 하면은 등록하지 않겠습니다인데 웬만해서는 최초에 등록하겠습니다를 하셔야 됩니다. 결과값을 보셔야 되니까. 그러면 이 얘기인 즉슨 제가 아까 판매가를 10,000원인데 12,000원에 일단 등록을 해놓고 최종가를 보세요 라고 얘기했던 건 이거를 등록하겠습니다 라고 설정했을 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맞죠? 네, 사이트 부담 지원 할인은 웬만하면 하시는 게 좋고요. 하시는 게 좋고 이거는 할인되는 금액의 15%를 내가 부담을 한다 라고 하는 건데 그 15%가 예를 들어 내가 10,000원에 1,000원 할인 쿠폰이 이제 전체적으로 붙은 거예요. 그럼 이 1,000원의 15%라고요. 이 1,000원의 15%. 이 1,000원의 나머지 그 금액은 그러니까 150원은 내가 부담하지만 나머지 850원은 뭐 G마켓이든 옥션이든 그쪽에서 부담을 한다는 얘기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빅스마일 데이는 저기랑은 관계가 사실상은 없는데 이거는 별도로 승인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경을 안 쓰셔도 돼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요렇게 된다. 그리고 내가 가격 비교에 노출이 됐을 때 그걸 타고 들어온 고객은 원래 여기에서 마이너스 13%의 수수료, 카테고리가 13% 수수료를 뗀다라면 요렇게 떼는데, 가격 비교를 타고 들어와서 구매를 했을 경우엔 여기에 2%가 붙어서 총 수수료가 15%의 수수료가 붙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해하시죠? 이런 식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을 좀 민감하게 생각은 하시긴 하셔야 돼요. 이걸 내가 할지 안 할지. 근데 최초는 하시는 게 좋다. 그렇기 때문에 넉넉하게 아까 한 15%에서 20% 정도를 업해서 등록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내려오시면 뭐 체크 제가 다 해볼게요. 이렇게 체크요. 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특별 할인, 우수회원, VIP 회원을 얼마 정도 할인할 거야? 뭐 나는 100원 할인할게. 2개 이상 사면 나 또 100원 할인할게. 네, 나눔 쇼핑도 할게. 근데 나는 1%만 적립할, 이거 여기 있군요. 50원 내가 적립할게. 요거죠. 그죠? 그 다음에 뭐 판매자 지급 스마일 캐시인데 나는 이거 0.5% 적립. 그러니까 최소 단위로 입력을 해놓은 건데, 예전에는 이것도 그렇고 G마켓에 있는 것도 그렇고 적용을 해놓으면 뭐 지수가 조금 높아져 갖고 상위 노출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고 막 이랬어요. 근데 요즘엔 그렇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용적으로 부담이 된다? 네, 해제를 하시고요. 근데 내가 마케팅 쪽으로 활용하고 싶어 라고 하면 요런 거죠. 그죠? 요런 거 2개 이상 사면은 내가 1,000원 할인해 줄게. 뭐 요런 거. 그리고 너는 VIP니까 내가 1,000원 또 500원 할인해 줄게. 뭐 이런 식이면은 뭐 마케팅으로 활용한다라고 하면 뭐 좋기는 하죠. 좋기는 하고, 요즘에 이제 스마일 그 등록해 놓은 사람이 많으니까 그걸로 너가 구매를 하면 내가 1% 적립해 줄게. 그럼 너 다음에 와갖고 또 구매를 해줘. 뭐 이런 거겠죠. 그죠? 근데 사실상 이거는 스마일 캐시는 내 거 안 사면 그만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버리고, 네, 내 거만. 그래서 등급은 이 정도, 네, 100원을 할인할 건데, 나는 2개 이상 사는 사람한테 1,000원을 할인하겠다. 어떻게 보면 여기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는 거죠. 그죠? 얘 역시도 동일 기준입니다. 동일 기준. 그리고 맨 아래쪽에 내려와갖고 이제 리스팅 광고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시스템 이해해서 제가 설명은 드리겠지만,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어디 갔냐? 요것만 기억하세요. 요것만 기억하세요. 딴 거는 기억하지 마세요. 여기 포커스 프리미엄 요거예요. 한 주에 이제 3,000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포커스든 프리미엄이든. 이거 달면 뭐가 좋아요? 뭐 시스템에서 얘기할 건데, 요거 아까 랭크 순에 나오려면 달아야 돼요. 주목할 만한 상품이어야 내가 나오려면 무조건 얘네를 달아야 돼요. 안 달아놓으면 그냥 일반 상품이야. 안 나와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달 건데 비용만 알면 돼요. 3,000원이에요. 한 주에. 30일에 12,000원이면 한 주가 7일이니까 이거 뭐야? 곱하기 4 했을 때 12,000원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그 포커스 플러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네, 적어줄게요. 포커스 프리미엄 이렇게, 이거는 이제 플러스 이렇게 해놓을게요. 두 개 이름을 이렇게 불러요. 네. 이거는 뭐냐면 내가 만약에 한 개를 팔 때 점수를 3점을 받는다라고 치면 3개를 팔았을 때 9점을 받잖아요. 그죠? 3개를 팔면 이렇게 9점을 받아. 근데 여기에서 전시 점수를 20%를 업해주는 걸 플러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옵션은 한 30%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근데 되게 중요한 거 금액 볼게요. 포커스나 프리미엄은 한 달 기준에 12,000원이야. 이제 포커스 플러스 프리미엄 플러스는 한 주를 다는데 5,000원인데 5, 4, 20 하면 이게 원래 2만원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16,000원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한 달을 적용하는 게 조금 더 싸다. 4,000원 정도 싸다. 이런 얘기인데, 제가 봤을 때는 처음부터 이걸 다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 네,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최초 등록 후에 연속으로 기억하세요. 3일 연속으로 3일 연속으로 판매가 나왔다. 바로 다세요. 바로 적용. 네, 바로 적용. 근데 만약에 첫 번째 날에 1일에 판매가 됐다가 두 번째 날에 끊겼어. 판매가 됐다가 2일이랑 그 다음에 3일에 왜 이래? 2일이랑 3일에 주문이 안 들어왔어. 적용하지 마세요. 네, 연속으로 판매가 나왔다. 그러면 적용을 하는 겁니다. 적용을 해 놓으시면은 이제 주목할 만한 상품입니다. 이쪽으로 팍 하고 뛰면서 조금 더 좋은 노출을 가져갈 수 있더라. 그리고 또 여기서 기억하셔야 되는 거 하나 더. 포커스
포커스, G마켓이죠. 포커스를 단 거에는 플러스를 달 수 있어요. 근데 프리미엄 단 거에는 옵션이에요. 프리미엄 플러스를 못 달아요. 이거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프리미엄 플러스를 달거나 그냥 프리미엄으로만 가든가, 아니면 G마켓은 포커스로 가다가 포커스 플러스를 적용하면 되는데 이게 이제 안 되니까 처음부터 프리미엄 플러스로 하거나 프리미엄 하거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 처음부터 적용하면 힘들다 얘기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포커스 프리미엄, G마켓이 포커스, 옥션이 프리미엄인데 한 주에 3,000원 들어가는데 한 달을 적용하면은 12,000원 들어가더라. 근데 내가 3일 연속으로 판매가 나왔다, 바로 적용해라. 그렇지 않으면 적용하지 말아라. 이 얘기를 드린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내가 이것까지 적용을 다 했다라고 하면 이제 상품 등록을 눌렀을 때 등록이 완료가 되는 겁니다. 완료가. 그러면 아까 거실등 쪽에, 거실 조명이군요. 거실등 쪽에 주목할 만한 상품입니다. 등록해 놓은 사람 중에 여기죠. 네. 인테리어 베스트래요. 어떻게 했냐라고 하면 이 사람은 그냥 이렇게 상품명을 작성한 거죠. 그죠? 기구, 뭐 리모컨, LT, 스마트 50W의 삼성 칩. 뭐 삼성이 만들었으면 국산이어야 될 때 국산자 빠진 거죠, 지금. 그쵸?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키워드들이 이렇게 쭉 하고 들어온 거예요. 그럼 가격은 는 거죠. 근데 대단하네요. 61%를 넣었다고? 이거는 따라하지 마세요. 따라하면 이제 산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62,000원을 하고 판매자를 61%를 적용했다라고 하는 건 첫 번째 단계에서 판매가를 여기다가 65,000원을 등록해 놓고 판매자 할인을 61%를 정률로 적용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적용을 했다라고 하는 건데, 수수료를 어디서 제외하냐면 이 65,000원에서 62,000원에서 제외를 하는 거예요. 할인 전 가격.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돼. 보통은 이게 이렇게 되는 거는 감히 예상컨대 AM이 설정을 해주고 수수료를 여기서 떼고 있는 상황인 거죠. 제가 봤을 땐 그래요. 네. 아니면 말고요. 제 생각이에요. 개인적인 생각. 이거는 좀 잘못됐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 보여지는 이제 배송비 2,500원, 아까 조건부 무료 배송을 한 거죠. 이분은 50만원 이상 구매 시 무료를 설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할인 안 하겠다, 뭐 이 얘기겠죠. 그죠? 무료 배송은 없다, 우리 세상에. 그리고 내일 출발 예정에 한진택배 이렇게 해놓은 건데, 이분은 이제 지금이 15시가 넘었잖아요. 15시 이전으로 당일 배송을 설정해 놨기 때문에, 네, 요거는 웃지 마요. 네, 설정해 놨기 때문에 이게 내일 출발로 이제 넘어간 거고요. 네, 스마일 클럽 2.3% 적립이다 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실제로 적립은 제가 봤을 때 0.3% 뭐인데 아까 0.5%가 최소였으니까 이 판매자 그거 설정 안 한 것 같아요. 안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추가 혜택에 보니까 뭐 설정한 거 없잖아요. 그죠? 적용해 놓은 게 하나도 없어. 그냥 아무것도 안 한 거야. 부가 서비스. 아까 얘기했던 어디 있던 거야. 요런 거. 고객 혜택 요런 거 안 한 거예요. 네, 안 한 거고. 그리고 또 쭉 내려오면 그룹을 짜두기는 했는데, 이거는 이제 상품 등록을 이 종류별로 하나씩 다 등록을 하고 이제 그룹을 짜는 건데, 그룹을 짜는 건 설명을 나중에 드릴게요. 다음에 드릴게요. 그리고 아래쪽에 쭉 내려와서 뭐 볼게, 뭐 이미지는 그대로 넣으신 거고요. 그죠? 그리고 교환 반품 쪽으로 이렇게 넘어오면은 배송비를 4,000원 넣으셨네요. 편도. 이게 어디 있었던 거예요? 아까 노출 정보에 아래쪽에 쭉 넣었을 때 여기에 얼마를 넣은 거야? 4,000원을 넣은 거죠. 그죠? 네. 이렇게 넣은 거고요. 배송비를 출고할 때는 2,500원인데 50만원 이상 시 무료고, 근데 반품 배송비를 4,000원을 편도로 넣어 두신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넣은 거고, 요 주소가 이렇게 이제 설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뭐 다른 거 볼 게 있나요? 다른 거 볼 게 없어요. 네. 볼 게 없죠. 그래서 상품 등록을 이런 식으로 완료를 하신 거죠. 위로 올려보면은 카테고리는 여기다 등록했다. 그러면 첫 번째 조건에 우리랑 똑같은 카테고리, 상품명은 우리랑 조금 다르고, 우리 나머지 부분도 뭐 거의 다 비슷비슷한 형태로 등록을 해뒀더라 라고 하는 거. 그리고 저 사람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뭘 달아놓은 걸까요? G마켓이니까 포커스를 뭐 30일 정도를 이렇게 달아놨겠죠. 왜냐면 1등이니까요. 1등 판매자니까. 그리고 주목할 만한 상품입니다. 요거잖아요. 네, 이렇게 설정을 쭉 해놓고 현재 운영 중인 판매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어려운 게 있나요? 뭐 미리미리 내가 메모장에 싹 다 정리를 조금 해놨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뭐 카테고리 설정할 때 그냥 몇 번 마우스 움직이시는 거고, 가격도 미리 다 책정을 해놨기 때문에 가격 그냥 쓰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옵션이 있으시면 가능한 영역에서만 설정을 하시는 거, 그거 외에는 설정을 못 하시는 거고, 배송지도 미리 내가 상품 등록하기 전에 관리 눌러갖고 등록을 해둔 상태다라고 하면 선택만 하시면 끝나는 거고, 그러면 내가 마지막에 할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호스팅도 미리 내가 올려놨다라고 하면은 그냥 불러오기로 그냥 선택하고 끝나는 거고요. 내가 상품 등록을 할 때 미리미리 아까 보셨던 그런 메모장이나 엑셀에다가 등록할 값을 미리미리 다 적용을 해놨다라고 하면 사실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하고 그냥 나머지 선택하고 끝나는 거예요. 상품은 거의 한 3분에서 5분 사이에 끝납니다. 근데 처음이시니까 어려워서 내가 하나씩 하면서 이제 막 맞닥뜨리는 걸 해결하려고 하니까 이게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미리미리 정리를 하면 편안하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면서 상품 등록하시길 바라고요. 이제 보시는 분들끼리 또 막 계속해서 사담을 나눴네요. 저는 반품 배송비는 4,000원으로 잡아요. 구매하신 것도 아니고 인건비 이런 거 생각해서. 네. 뭐 좋은 생각이죠. 그죠? 그리고 10년 전에 설정을 해놓은 건데 손을 안 댔다. 네, 한 번에 손대기도 굉장히 힘든 겁니다. 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생각하면 배송비죠. 그죠? 배송비인데 우리가 자꾸 택배비를 넣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은 좀 해보셔야 되는 게 필요하고, 저 역시도 근데 택배비를 넣고 있으니까 뭐 할 말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뭐야 이게? 5분이면 뭘 잊어버린다는 거야? 그 내용이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그래도 그런 일이 생기면 제가 나쁜 제품 판 것 같은 대우를 받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빠요. 자기들끼리 이제 CS 얘기하고 있는 거군요. 정신건강 얘기까지 나오는 거 보니까. 네. 어쩔 수 없죠. 늘 겪는 거니까. 근데 한 10,000개 팔았을 때 한 3명 만날까 말까 아닐까요? 그렇지 않나요? 한 10,000개 팔면 한 3명 만날까 말까 막 이렇잖아요. 그럼 막 따지고 막 진상인 사람들. 그리고 여기에 용희님이 포커스랑 프리미엄 쓰다가 플러스로 업그레이드 할 경우 어떤 경우인가요? 그러니까 판매 전시 점수를 올릴 경우인데, 예전에는 이런 게 좀 보였는데 안 보여 리스팅에 얘가 뭘 달았는지. 근데 이제 보면 어딜 깔 거냐면 요런 거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에서 예를 들어 이렇게 검색했어요. SD 카드 이렇게 검색을 해서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쭉 내려보니까 여기는 이제 플러스가 그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보면 여기 이제 플러스 업, 플러스 업, 플러스 업, 플러스 업, 플러스 업, 플러스 업, 플러스 업. 맞죠? 여기가 안 붙은 게 이제 플러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G마켓의 포커스 같은 거지. 얘는 포커스 플러스인 거고. 여기 똑같거든요. 시스템이 거의 대부분. 얘는 보여줘. 근데 G마켓이랑 옥션이 예전에는 보여줬는데 지금 안 보여요. 안 보여. 옥션 안 보이죠? 제가 알기로 안 보이거든요. 예. 들어가서 똑같이 치면 주목할 만한 상품입니다. 이쪽에 들어왔을 때 보이는 게 없죠? 여기도. 네, 안 보여요. 그래서 얘가 지금 뭘 달았는지 잘 몰라. 그냥 막 내가 달아야 되나 말아야 되는데 포커스나 프리미엄을 달아놓고 판매량이 내가 봤을 때 얘 구매 숫자 올라가는 것보다 내가 좀 더 많은 것 같은데 왜 내가 얘를 못 이기지?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냥 업을 적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프리미엄은 끊고 가야 되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끝나고 프리미엄 플러스를 달아야겠죠. 그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네, 주문서 들어왔을 때 내역에 판매자 할인 금액, 구매자 할인 금액으로 나눠져 있는데 구매자 할인 금액은 무엇인가요? 판매자 할인 금액, 구매자가 이제 쿠폰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적용해 갖고 그 구매를 한 경우죠. 네, 본인 쿠폰 같은 거. 그럴 때 이제 정산 내역을 좀 확인해 보시는 게 필요하고요. 옥션은 상품 등록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데 진행을 갑자기 멈춰버리는 애야. 그래? 같은 ESM 플러스인데 그게 다를까요? 조금 특이하네요. 네. 그 쿠폰은 부담은 누가 하나요? 고객이 하는 거겠죠. 고객이 쿠폰 써갖고 한 건데. 근데 만약에 그거를 예를 들어서 G마켓에 뭐 카테고리 쿠폰을 받아서 다운로드 받아서 구매한 경우다라고 하면은 쿠폰을 적용한 경우, 그런 경우다라고 하면은 이제 15% 내가 부담하는 거고, 고객이 마일리지로 했을 경우에는 내가 부담하는 건 아니죠. 네. 그리고 MD랑 판매자랑 반반 아닌가요? 무슨 얘기예요, 그게? 네. 반반이라고 하는 건 큰 행사, 빅스마일 데이 이런 거 할 때만 이제 별도로 승인했을 경우에 반반도 나가는 거고, 그리고 플러스 비용이 너무 비싸다고요? 16,000원? 네, 그럼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선택이라고. 저는 안 해요, 참고로. 저는 포커스만 적용합니다. 그리고
반품지 변경하는데 G마켓은 변경했는데 옥션은 안 되고 있어요. 잘못된 게 아니라 내역에 안 나올 수 있어요. 내역에.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들어가고 그 반품지를 보면 나와 있을 거예요. 네, 저도 그거는 조금 불만이긴 한데 경수님, 네, 시간이 지나면 나와요. 네, 그건 뭐 어쩔 수가 없어요. 맞아요. 오류예요. 시간이 지나면 나와요. 그러니까 로그아웃을 했다 로그인을 다시 해보든가 아니면 조금 시간이 지나서 들어가 보시면 리스트에 나올 거예요. 아까도 제가 넣어놓은 거 여기에서 노출 정보죠. 노출 정보에 제가 여기에 관리 클릭하면 여기 기본 출하지 아까 등록해놓은 거 안 나오잖아요. 역삼 어쩌고 저쩌고 안 나오는데 여기 들어와서 판매자 주소록을 누르면 여기에 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에는 언제 나와요? 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나와요. 시간이 지나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네. 제가 그냥 대신 미안해요. 빠르게 못해서 미안해요. 네. 그 다음에 됐죠, 그죠? 상품 등록 처음 보시는 분들한테 이게 화면을 보는 게 쉬울까 아니면 그 장표를 보는 게 쉬울까 좀 고민을 했었고, 그리고 설명을 하면서 그냥 이거 상품명 채우시면 돼요 라고 설명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정확한 키워드를 나열하는 게 맞아요 라고 설명하는 게 좋을까, 이런 고민을 좀 했었고요. 카테고리도 그냥 선택하시면 돼요 하는 게 맞을까 아니면 이렇게 찾아갖고 카테고리가 두 개로 쪼개지는데 두 개 다 등록하시는 게 맞아요 라고 설명하는 게 좋을까, 계속 이런 고민이 있었어요. 그냥 오랜만에 상품 등록 교육한다니까. 그리고 뭐 판가도 넣을 때 그냥 판가 넣으세요 라고 하는 게 맞을까 아니면 네이버 나가는 것까지 생각하시고 수수료도 생각하시고 뭐 여러 가지 생각하셔갖고 넣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게 맞을까, 옵션은 적용하지 말라는데 굳이 설명을 해야 될까? 막 이런 고민을 좀 했던 것 같아. 네, 그런 거 했던 것 같고, 근데 중간선을 지키려니까 어설프게 설명하는 것 같고, 그리고 뭐 설명을 안 하기엔 조금 좀 그런 것도 있어서 뭐 최대한 오늘 설명을 드리면서 했으니까 어려우셨던 분들은 다시 보기 좀 하시면서 다시 공부를 하시는 거를 뭐 조금은 권장을 드리고요. 그리고 기존에 이제 쭉 들어오셨던 분들은 사실상 이게 되게 익숙한 작업이에요. 익숙한 작업인데 뭐 오늘 뭐 설명하면서 저렇게도 했었지 하면서 옛날 이제 뭐 상기를 좀 한다거나 정신무장이 좀 된다거나 뭐 여러 가지로 있긴 했겠지만 기존에 하셨던 분들은 다 잘 하시거든요. 그래서 처음 보시는 분들은 다시 보기 하시면서 그래, 내용 풍부하게 드렸으니까 보시고 복습하면서 복습하면서 조금 익숙하게 가져가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오늘 기억하셔야 되는 건 메모장을 미리 정리해 놓고 기입을 다 해놓은 다음에 컨트롤 C, 컨트롤 V로 하는 게 좋더라. 이렇게 좀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입니다. 자, 오늘의 퀴즈 나갑니다. 퀴즈는 하나 낼 거야. 퀴즈 메모장으로 퀴즈를 내죠. 판매가를 넣을 거예요. 자, 근데 내가 판매가를 62,000원에 넣고 판매자 할인을 61%를 넣었어요. 그러면은 이게 금액이 얼마인가요? 아까 얼마였니? 23,900원이구나. 실 판매가가 얼마였다고? 23,900원이야. 수수료를 객관식으로 하겠죠. 이게 1번, 2번, 3번입니다. 헷갈릴 수 있어요. 왜냐면은 막 오늘 판매자 할인도 많이 했거든. 수수료를 어디서 제외할까요? 좀 빡세게 내려고 하면은 수수료 계산해 오세요 이러려고 그랬는데 열받으실 것 같아서 정확하게 계산해 오세요 이러려고 했는데 열받아 하실 것 같아서 수수료를 어디서 제외할까요? 1번, 2번, 3번 넣어주시면 됩니다. 넣어주셨나요? 정상은님이 수수료는 62,000원 기준입니다. 번호를 넣으라고요. 번호를 넣으세요. 번호. 주간식이 아니잖아. 자 보자. 1번에서 수수료를 뗀다. 이거 몇 명 주는 거예요, 용차장님? 2명 주셔도 돼요. 2명 줘도 돼요?
HS님 번호로 넣으라고요. 네. 아, 계산했어? 62,000원에 13% 수수료면은 17,700원? 그게 떼져요? 아, 뭐 무슨 기준이죠? 여기 내가 수수료를 안 적었는데. 역시 HS님 대단해. 제 통장에서 시냅스님. 네. 아, 웃기네. 힝은 뭐예요? 힝구예요? 힝? 막 이러게? 뭐 하시는 거야? 그 뭐야? 111 넣어줬는데, 아, 내가 이 정상은 님이 1을 쳤으면, 힝이 아니라 1을 쳤으면 드리려고 그랬는데 1을 안 치시네. 끝까지 고집 있으시네. 어? 주간식 아니라고요. 수수료는 62,000원 기준입니다. 이거 말고 정상은 님 지금이라도 1 치면 제가 정상은 님 드릴게요. 자, 1 치세요. 1만 치시면 제가 정상은 님 당첨으로 할 거고, 아니면 다른 분 드릴 겁니다. 아, 1 오케이. 네, 정상은 님이 맞힌 걸로 하고, 그리고 센스 있는 대답을 해주신 제 통장에서 시냅스 님까지 해갖고 두 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은 님과 그 다음에 시냅스 이렇게 둘. 네. 여기는 정답을 빨리 맞췄기 때문에, 네. 그리고 여기는 산스가 좋아서 이렇게 해갖고 두 분을,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쩔 수 없어요. 네. 저는 이런 스타일인 거 아시잖아요. 제 어떤 그 방송의 흐름을 잘 타야 돼요. 네. 다음 시간이 또 좋아요. 다음 주 화요일에 랭크순 설명을 드릴 건데, 이제 정확도랑 그다음에 쇼핑에 연관되는 거랑 이런 거를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할 때 이게 1시간 좀 안 될 수도 있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일단 오늘 정도 수준으로, 네, 진행을 하고, HS님이 좋아하는 용 차장님 강의는 이제 다음 주 화요일부터, 목요일부터, 그죠? 목요일부터죠? 듣고 있어? 용 차장 목요일, 내가 화요일, 그지? 아니요. 나는 다음 주에요. 아니, 그러니까요. 맞아요. 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네, 집중 좀 해줘요. 네, 요거 내려서, 이거 볼게요. 그냥 교육센터 용찬이 광고가 다음 주 목요일. 제가 알기로는 그래. 오케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용 차장님 2개. 네, 요거구나. 용 차장님 여기 2개, 요거 나 3개.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용 차장님은 나랑 2.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도 접니다. 네, 다음 주 화요일에 만나요. 고생하셨고, 나가기 전에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네,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좀 눌러주시고, 이렇게, 네, 아름답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죠. 다음 주에도 센스 있는 답변을 해주시길 바라면서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